하면서 그 아픔을 시로 표현했는데요. 네. 민족저항 시인의 시 한 수를 음악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글쎄 지금 교과서에도 저 이육사님의 광야라는 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가슴에 와닿는 오늘 아침에 특히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시다 생각이 됩니다. 시기 하나하나의 의미가 아주 그렇죠. 강하죠. 네. 자, 이번에는 대구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종섭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8시 45분입니다. 네네. 네, 날씨 대구 추운가요? 아니면 조금 따뜻한가요? 네, 지금 현재 기온이 영하 4도 4분이고요. 맑은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도까지 올라가겠다고 네. 하는군요. 네. 조금 전에 이육사님의 광야 보셨죠? 네, 학교 때 저도 그 이육사님의 그 광야라는 시를 참 좋아했는데 오늘 또 이 시기를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대구에서는요, 이 3.1운동 당시에는 직접 만세운동에도 참가하셨고, 또 그 이후에는 해방될 때까지 쭉 광복군의 군자금을 조달해 오신 독립투사인 올해 84살의 이 조경규 할아버지를 대구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이 할아버지는 해방 후에는 독립에 썼던 그 의지를 지금은 사회복지에 쏟아서 현재 경주에서 대자원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오늘 67주년 3.1절을 맞아서 조경규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뵙기로 네. 하겠습니다. 원래 대구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경주 분이신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지금 경주에서 부용당 한의원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도 80이 넘으신 고령이신데도 하루에 2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계셨습니다. 직접 뵈니까 전해 들은 대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 같은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 할아버지의 고향은 경상남도 함안이고 마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기미 독립운동 때 직접 만세운동도 하셨고 24살 때 광복군에 가담해서 군자금의 조달 임무를 주로 맡았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해서 외경에 잡혀 거창과 김해교도소 등지에서 가정거처도 당하셨고 3년 6개월의 옥고도 치렀습니다. 그 당시 각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군자금도 모금했지만은 스님들한테 틈틈이 배운 한의술로 한약방을 하게 되셨고 한약방에서 얻는 수익금도 모두 군자금에 보탰었다고 합니다. 한약방을 하시면서 침은 무료로 놔주고 계시고요. 그 당시의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직도 참 건강하시군요. 네.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세요? 과거 일년 때 두드려 맞아가고 네. 3.1운동 그 운동 당시에는 할아버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 호신중 중학교 거기 다녔습니다. 아, 중학교 다니셨어요.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18살입니다. 아, 그 3천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3천여 명이요? 네, 학생들하고 네. 청년들하고 예. 모여서 태극기를 두나 세나 들고 막 이래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한 사람에 두 개씩. 그 당시 군중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때 이 마산에서도 일경들이 발포를 했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숨졌다고 그럽니다. 이 할아버지의 큰 형님도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돼서 네. 고초를 당하다가 돌아가셨고요. 80이 넘으셨는데 아주 안광이 형형하시군요. 네. 그 후 6년 후인 24살 때 광복군에 가담했는데 이 광복군에서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직접 싸우시는 분도 있고 업무 연락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이분의 임무는 군자금을 모금하는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네. 할머니, 그때는 할아버지 어디 숨으셨어요? 어려웠던 거 조금만 들려주세요. 발에 맥히서 안 나온다. 당시에 어려움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할머니한테 몇 번이고 물어봤지만은 당시를 회상하면은 가슴이 메이시는지 보시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지 못하시더군요. 아픈 기억인가 보죠. 네, 얼마나 사찰이 심했는지 집안 곳곳을 늘 사탓이 뒤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말로 옛날에 이렇게 그 표현하겠습니까? 군자금 전해주던 그 장성. 장소원 모양이죠? 네. 네, 그 당시에 군자금을 전달하던 봉황대로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직접 가봤습니다. 바로 저기가 봉황대인데요. 이 군자금을 전하는 방법은 이 봉황대에서 광복단 연락책이었던 송병준 홍원표 씨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봉황대 나무 밑에서 밤중에 몰래 전했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저 나무 밑에서 군자금을 전한 거죠. 접선 지점이었군요. 군자금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할아버지? 각 사찰에 다니면서 아, 그 주제스님한테 전화서 얻었습니다. 그럼 한 번 모금하시면 어느 정도나 모금하셨어요? 한 1,000원도 모으고 5,000원도 모으고 네. 3,000원도 모으고 그래 모았습니다. 잘 모아졌어요? 잘 안 모았습니다. 잘 안 모아졌어요? 그걸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아주 어려움도 많이 당하셨겠네요. 많이 닿았어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비올듯이 오죠. 다리 묶고 팔 묶고 머리 묶고 예. 입에다 탱결 딱 주대. 입에다 탱결 주고 나 입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 네, 입에 자갈을 불렸다는 말씀이죠. 하도 자백을 하지 않으시니까요. 고춧가루 탄 물을 입과 코로 부어 넣어서 이 할아버지가 정신을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 고문 단기 아니고 그때 광복회원이 300여명이 드는데 네. 300여명을 내가 바로 부르면 300여명 한 묶이 들고 네. 내가 혼자 죽으면 급부이고 네. 내가 지사하다가 그럼 조인자 참 동지를 왜 다 그리고 연벌로 시해서 죽나고 이런 말을 지사 안 들으려고 예. 입을 딸딸 갈고 말 안 했습니다. 이러한 할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굳은 의지는 광복 후에는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복지시설인 대자원을 세우셨고 지금도 65명의 원생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당시 사찰을 오가면서 군자금도 모으고 몸을 숨기게 됐던 연유로 불심이 아주 지극하시더군요. 아주 독실한 불자시군요. 제 기억은 다른 사람이 1시간 일하면 난 2시간 일하고 2시간 일하면 난 5시간 하고 다른 사람이 5시간 하면 10시간 하고 다른 사람 시간을 배로 해가고 또 전진 우전진을 해가고 앞으로 내 힘대로 이 나라를 도우고 이 민족을 도우고 그러고 싶어. 또 이 우리 대자원 아들도 잘 키워서 나를 본분 때도 이런 선열들 참 높은 뜻을 이어받아서 옛날에 큰 일꾼이 돼야 되겠다는 염원입니다. 네. 방금 안고 계시던 이 꼬마도 대자원에 수용되어 있는 가장 나이 어린 원생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대자원을 돌보시는 것 외에도 국악 발전이라든가 후세 교육에도 크게 힘쓰고 계시는데 오늘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여쭤봤더니 그저 이 나라의 주인은 젊은이들이라고 하시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졌으면 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더군요. 이 할아버지의 오직 하나의 염원은 조국 통일을 보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글도 써주셨습니다. 일제 치하 때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몸 바치시고 지금은 고아들을 위해서 80이 넘으신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혼신을 다하시는 조경규 할아버님. 정말 이 할아버지를 대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사진이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런 자료가 없는데요. 당시에 일경들이 하도 그 감시를 심호했기 때문에 증거를 이런 남길 기록이 수가 하나도 없죠. 없었다고 그럽니다.
한때는 그 이 대자원을 운영하시면서 급성 간염에 걸리실 때 대자원 운영이 어려웠었다고 그래요. 네. 그때도 이웃에서 식량을 꼬가지고 대자원에 있는 원생들만큼은 굶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네. 대단한 분. 대단하신 분이네요. 부용당 한의원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경주 시내인가요? 그럼? 네, 경주 시내에서 이 할아버지를 여쭤보면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네. 때문에 다 아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름을 한 6차례나 바뀐 것도 역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피해 다니시려고 네. 이름도 6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아, 네. 참 독립유공자 가운데서 3.1절 아침에 특히 경주에 사시는 조경규 옹 올해 84 되셨습니다. 대구나방송의 신중섭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참 몸을 바치셨고 또는 피를 흘리셨고 옥고를 치르셨습니다마는 특히 조국이 나를 부를 때 기꺼이 그 부름에 응했던 바로 저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의 맥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분들의 죽음과 상처와 고통 절대 헛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